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낸 보험,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30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 김수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 새로운 기회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노후를 더 행복하게 준비하는 실용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종신보험 사망 후에만 유용할까? 종신보험 참 익숙한 이름이죠?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보험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실제로 60대 이상이 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죠. 의료비, 생활비, 취미생활. 이 모든 걸 충당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70%가 노후 자금 부족을 걱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종신보험금을 사망 후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돈은 그림의 떡이죠. 첫 번째 사례, 부산의 은퇴자 최영희님. 부산에 사는 최영희님 67세입니다. 최영희님은 30년간 종신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어요.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내가 낸 보험료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영애님의 이런 바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최영애님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매달 2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을 덜고 가끔은 손주들과 맛있는 밥도 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는 최영희님의 미소, 정말 따뜻했답니다. 과학적 근거, 왜 생전연금이 중요한가? 자, 여기서 잠깐.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노후 자금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약 65%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관절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나이 들수록 관리 비용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관절염 환자의 경우 매달 평균 15만 원 이상을 약값과 물리치료에 쓴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돈이 바로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일 수 있죠. 게다가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진답니다. 첫 번째, 대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65세 이상이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들께 해당됩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고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진 분이라면 최대 9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사망 시 가족에게 남겨집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요? 보험료 납입액의 약 200% 안팎입니다. 만약 매달 10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연금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더 커집니다. 이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과 협력해서 만든 제도라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용적 꿀팁 1. 지금 보험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노후에 필요한 돈 어디서 구할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집니다.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취미 생활까지. 특히 간병비는 큰 부담이죠. 한국노인복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70대 이상 어르신의 평균 비용은 월 15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비용을 감당하려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합니다.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연금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사례 대전의 박미경님. 대전에 사는 박미경님 70세입니다. 박미경님은 젊을 때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내가 혹시 아프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죠. 박미경님은 최근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새 제도를 알게 됐죠. 박미경님은 사망보험금의 80%를 요양 서비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달 전문 간병인이 집에 방문해서 관절 마사지와 물리치료를 도와줍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박미경님.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 주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과학적 근거 요양 서비스의 중요성. 왜 요양 서비스가 중요할까요? 나이 들수록 근력과 관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60% 이상이 근감소증이나 관절염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낙상사고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간병 서비스는 노인의 낙상 위험을 30% 줄이고 삶의 질을 25% 향상시킵니다. 사망보험금을 요양 서비스로 받으면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 대한 요양 서비스로 전환하기. 사망보험금을 연금뿐 아니라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월 30만 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병인의 방문,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을 포함할 수 있죠.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비교해보세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지원이 준비돼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실용적 꿀팁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요양 서비스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간병인 방문만 제공하지만 B 보험사는 물리치료와 식이요법 상담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제주의 김동수님. 이번엔 제주에 사는 김동수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수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돌봤어요. 종신보험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가입했죠. 하지만 최근 허리 통증 때문에 농사를 쉬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도 망설여졌어요. 그러다 새 제도를 알게 됐죠. 김동수님은 사망보험금의 70%를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달 18만 원을 받으며 허리 치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이 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이 줄었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제주 바다를 보러 나가요. 김동수님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서울의 이정숙님. 서울에 사는 이정숙님 72세입니다. 이정숙님은 젊을 때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최근 당뇨병 관리 비용이 부담이었죠. 새 제도를 통해 이정숙님은 사망보험금의 60%를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달 영양사 상담과 당뇨 관리 키트를 받고 있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정숙님은 이제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게 됐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사례 광주의 박철호님.
광주에 사는 박철호님 66세입니다. 박철호님은 퇴직 후 취미로 등산을 즐겼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종신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매달 25만 원을 물리치료와 약값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제 무릎이 덜 아파서 가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나갑니다. 박철호님의 밝은 웃음이 기억에 남습니다. 6번째 사례 인천의 윤미자님. 인천에 사는 윤미자님 69세입니다. 윤미자님은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더 건강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윤미자님은 사망보험금의 50%를 요양 서비스로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달 간병인이 집에 와서 건강 체크와 가벼운 운동을 도와줍니다. 이제 혼자라는 외로움이 덜해졌어요. 윤미자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께 희망을 줄 거예요. 7번째 사례 강원의 최민수님.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사는 최민수님 71세입니다. 최민수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었죠. 하지만 나이 들며 치과 치료비가 부담이었어요. 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으며 치과 치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죠. 이제 웃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최민수님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답니다. 3번째 대한연금과 서비스. 나에게 맞는 선택은? 자,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할 때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요양 서비스로 받을지, 아니면 둘 다 섞어서 받을지 고민해 보세요. 보험사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올 3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실용적 꿀팁 3.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 함께 계획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노후 더 행복하게.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연금이나 요양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부산의 최영애님, 대전의 박미경님, 제주의 김동수님,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을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